자, 이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볼 건데, 오케이? 한 번만 물어보죠. 니네 사분면 잡을 때, 오케이? 우리 사분면 잡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뭐 기준으로 처음에 쓴 건 줄 알아요? 그냥 저거 1, 2, 3, 4를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뭐 이렇게 정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설마 니네 집 개가 만들었겠니 얘를? 아니. 여튼 저 사분면을 나눌 때 1, 2, 3, 4가 저렇게 정해지는 이유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각, 몇 도 이러면 뭐에 대한 것만 생각했어요.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내에서의 각만 생각했죠. 네. 오케이? 이제는요. 어떤 한 임의의 각을 던져도 그 각에 대해서 아 얘가 대략 어디 있겠거니? 라고 하는 기준점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항상 뭐 다각형 내의 각만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다각형 내의 각을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각을 던져주면 그 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뭐 삼각함수며 뭐며 각들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그 각을 던져줬을 때 그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점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점을 이제부터는 오케이? 이 좌표평면에 이 X축 오른쪽 이 친구를 기준으로 각을 표현할 거예요. 항상 이걸 기준으로 각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직각삼각형의 각, 내각,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요 다각형 내의 각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의 각이 다 다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어디부터 각을 재는지 시작을 정해야겠죠. 기준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걸 이 X축 오른쪽 이 친구의 이름은 시초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뭐 이런 걸 지구본에서 보면 어디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본초 자오선 뭐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시간의 기준점? 오케이? 그거 똑같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각을 재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각을 우리는 사실 주로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양수값들이죠. 음수값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개념의 수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일반적으로 각을 다룰 때 양수각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음수각도 당연히 다루긴 할 거고요. 그쵸? 그 양수각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 시작할 거냐면 이 추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플러스 각, 양각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양의 각 30도, 40도, 60도, 90도, 120도, 180도, 60도 넘어가겠죠? 네. 그렇게 사분면을 정했어요. 1, 2, 3, 4. 오케이? 여기서부터 각이 커지는 모양에 따라서. 알겠나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저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됐죠? 저쪽으로 가면 양각, 봐봐요. 이로 가면 음의 각이에요. 그죠? 왠지 주식의 그래프가 떠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됐나요? 맛있어. 그러니까 온통 시퍼런색으로 가득 차면 그냥 그쵸? 모니터 접속했는데 로그인했는데 주식 증권회사 로그인했는데 다 파란색이야. 오케이. 그리고 한강 가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해요? 우리는 각을 다룰 때 어디를 기준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이제는 더 이상 둥둥처럼 다각형의 내각만을 다루진 않습니다. 임의의 각에 대한 성질들을 다 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말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자, 내가 말한 대로 다각형에 대한 각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임의의 각들을 다루게 되려면 당연히 각을 이루는 선분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이루는 선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한 선분은 이렇게 긋죠. 이 어떠한 선분 또는 이 반직선을 우리는 은통령. 오케이?
이라고 해요. 알아듣나요? 오케이? 우리는 저 동경에 대한 각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니네가 헷갈리게 될 거니까 그냥 저 사람이 뭐하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알겠죠? 동경은 뭐예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을 나타내는 어떠한 성분을 말해요. 직선일 수도 있고 반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 동경이 여기가 60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이 동경의 위치가 뭐예요? 왜 그러세요? 동경의 위치가 저기 60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저 새끼의 실제 각도가 과연 60도일까요? 위치가 저기 60도에 해당하는 것일 수는 있지. 맞아? 네. 저기 60도에 해당하는 위치일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해해요? 네. 실제 저게 60도라는 확신은 없죠. 네. 그쵸? 가능한 각들을 쭉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느 게 됩니까? 60도? 오케이. 그쵸? 360도 플러스 60도? 오케이. 됐어요? 720도 플러스 60도?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60도일 수도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가능한, 즉, 저 동경을 60도짜리 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각들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그쵸? 저렇게 여러 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보시죠. 여기 60도짜리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양각입니다. 양의 각을 써요. 웬만하면 음의 각을 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음의 각을 쓸 때도 있지요. 하지만 웬만하면 양각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동경이 오케이? 나타내는 각을 하나의 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죠. 몇 바퀴 돌고 제자리에 저기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쵸? 저렇게 일반각을 통해서 동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겁나 쉽죠? 겁나 쉬워요.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어떠한 성분에 대한 동경에 대한 오케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됐죠? 이제하죠. 그럼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볼 게 있습니다. 어느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내가 라디안을 설명 안 했으니까 집어치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바로 하나를 배웠으면 둘을 알아보자. 361번이요. 하나를 배웠으니 둘을 알아봅시다. 잘 봐요. 자기들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켜보는 거예요. 알길 바라는 마음에. 괜찮아. 진짜로. 국제학교에서 재밌게 놀다 왔구나. 아니 이건 좀 봤어. 아, 장난해. 이 새끼. 상처가 딱히 받지 마. 알겠지?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앞에 있는 애 구체줬잖아. 내가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쓴다. 구체는. 그치? 내가 뭐 무슨 말 하면 듣긴 하냐? 아니요. 봐봐. 자, 봐요, 친구들. 여기서 내가 약간의 이제 앞으로 자주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알겠어요? 사실 이게 의미하는, n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주로 정수가 될 겁니다. 1, 2, 3, 4, 5, 6, 7, 8,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값이 될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결국엔 이 새끼는 몇 바퀴 돌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뿐인 거죠. 그쵸?
뭐 플러스 바퀴로 몇 바퀴, 마이너스 바퀴로 몇 바퀴 돌았는지만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딱히 어떠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잠깐만 봅시다.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 어딘가에 표현이 돼야 되는 각이기는 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 3, 4분면에 있는 저 세타라는 친구는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사실 180도보다 크고 누구보다 27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저기에 사분면들 이 x축과 y축 x축과 y축의 사분면은 어때요? x축과 y축은 사분면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서 과감하게 2를 나눈 다음에 90도 135도 2, 4분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세타가 몇 바퀴 돌고 나서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몇 바퀴 돌고 나서 저기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저 몇 바퀴 돌았는지가 2분의 세타 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하지만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2로 나눠볼 거예요. 얘 뭐 나오죠? 이렇게. 얘요? 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듣나요? 그러면 이제 n에다가 우리가 0바퀴 돌았을 때, 1바퀴 돌았을 때, 2바퀴 돌았을 때를 써보면 되겠죠. 잘 보세요. 이거 우리 아까 전에 바퀴 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0바퀴 돌았을 때, 1바퀴 돌았을 때, 2바퀴 돌았을 때. 근데 쌤 왜요? 음수 바퀴는 안 넣죠? 어차피 겹쳐지게 돼요. 이쪽으로 돌던 반대쪽으로 돌던 어차피 하다 보면 겹쳐지게 되니까 부담 없이 써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계속 갈게요. 0을 넣었을 때 얼마예요? 90도부터 얼마 사이예요? 135도 사이니까 이 새끼는 누가 봐도 2, 4분면이 확실해요. 이해하셨어요? 다음요. 이제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얼마가 돼요? 180 플러스 90이니까 270도 맞아? 180 플러스 135도니까 315도 맞아? 4, 4분면이네요. 가능할 수 있죠. 4, 4분면도. 근데 난 여기서부터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요. 이 넣으면 한 바퀴를 돌아간 제자리 거 아닙니까? 즉 여기로 다시 반복해서 돌아갈 거예요. 알아서요?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2분의 세타가 있을 만한 곳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예요? 2, 4분면과 4, 4분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친구들 이거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이제 할게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재밌는 문제를 좀 해야겠죠? 그죠? 봐봐요. 이제 또 엄청 재밌는 문제예요. 보면 또 설레인다고요. 보죠. 할게요. 봅시다. 어떤 두 동경이 있답니다. 두 동경이 뭔지 알겠죠?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시초선과 각을 이루는 어떠한 직선이에요. 반직선일 수도 있고요, 선분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동경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그 동경을 그려봤더니 그 한 동경은 6세타고요. 또 다른 동경은 각이 세타래요. 알겠습니까? 한 동경의 각은 6세타, 또 다른 동경의 각은 세타. 근데 진짜 두 동경을 그려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 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일직선을 이룰 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내가 이걸 공식화해 주지 않을 겁니다. 난 이걸 푸는 원리를 설명하고 이거 못 외우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못 외우게 할 거예요. 이거 만들어서 쓰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동경이 뭐 하나만 더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하나 더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해 봅시다.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 오케이? 도대체 어째야 하는 걸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나 이거 지워도 되죠? 있죠? 있죠? 오케이? 일반각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 외워서 풀면 미친년. 이거 외워서 풀면 미친년. 정말로. 이거 외워서 풀면 미친년. 수학은 암기가 뭐. 오케이? 죄송해요. 왜 왔어요?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잘 들어요. 오케이? 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두 동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6세타짜리입니다. 그럼 두 동경이 서로 뭐라고요? 첫 번째,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한 일직선을 이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또 다른 한 동경은 여기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냥 사실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은 6세타, 세타는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얘가 6세타라고 하고 얘가 세타를 이룬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